킹달러가 붕괴가 됐다. 그래서 금이 살아난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12월 13일 기준 달러 인덱스입니다. 104.0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한때 많이 올라갈 때는요 113을 넘어까지 올라갈 정도로 시장은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죠. 빠른 속도로. 예, 그만큼 말입니다. 강달러의 위세, 킹달러의 위세가 꺾인다는 뜻입니다. 예, 지난 2022년 1월 3일 96.21을 기록하던 달러 인덱스, 이것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더니 12월 13일 현재는 104.02로 이러다가 100 아래도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는 확 달라졌습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6개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어떤 약세는 될 수밖에 없겠죠. 6개의 달러 통화라는 건 유로화가 첫 번째입니다. 유로화. 이것은 비중이 달러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56%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가 엔화입니다. 엔화는 한 10% 내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파운드화예요. 파운드화. 영국의 파운드화. 이것도 마찬가지 엔화보다는 약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그 다음이 캐나다 달러입니다. 캐나다 달러. 캐나다 달러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나 달러 인덱스 통화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웨덴의 크로네입니다. 크로네. 그리고 스위스의 프랑입니다. 프랑.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거나 엔화, 파운드가 강세를 나타내면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말입니다. 영국은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요. 게다가 유로 20이라고 하는 유로 중앙은행도 지금 계속 금리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로화는 계속 걷어들인다는 거고 파운드화도 걷어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로화를 걷어들인다는 것은 유로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고 파운드화도 걷어들인다는 것은 파운드화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유로화의 비중이 56%가 되고 이게 파운드화의 비중이 10% 가까이 된다면 거의 말입니다. 70% 가까이가 통화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엔화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 달러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6개 통화 중에 다른 통화들이 지금 가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달러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라는 말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가 킹달러 아니야. 이제 점점 떨어져. 이제는 강달러의 어떤 모양새, 좀 더 내려가면 슈퍼달러의 모양새, 뭐 이 정도로 뭉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시장의 분위기는 이게 반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꺾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으로 몰린다. 실제 금으로 많이 몰립니다. 실제. 실제 말입니다. 달러가 꺾이는 것은 어쩌면 경기 침체를 동반하는 것지도 모른다.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 속도 조절에 나섰다고 하지만 결국 리세션,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때문에 경기 침체는 결국 말입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금이잖아요. 그죠? 다 금으로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러분 올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온스당 1801.1달러였던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마자 2046.3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보세요. 최근에
최근에 지금 굉장한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예, 1825.5달러까지 11월 3일에 대비하면 12%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12%가 상승한 수치.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예,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가 이제 당연하다. 시장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거 보면요. 지금 11월 3일 대비해 보면 12.3%나 올라갔으니 시장은요, 완전히 이대로 가면 반드시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경기 침체 안 온다.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이다.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둔화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들도 경기가 경착륙으로 가지 않고 연착륙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시장은 읽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시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어디로 갈지 누구도 예측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 시장 전체의 많은 대중이 예, 침체의 어떤 늪으로 간다고 읽고 있고 그 시장에 대한 침체에 대한 것을 읽으니까 금값이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시장은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요, 금값이 다시 2,000달러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2,000달러 찍을 수도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금이라는 게 예, 투자의 가치로 굉장히 좋기는 하나 저는 이미 높다고 생각해요. 이미 높다. 여기에 수수료 빼고 뭐 다른 걸 뺀다면 예, 이 비용을 뺀다면 남는 게 그렇게 없다. 그래서 저는 투자의 가치로보다는요, 예, 리스크 헤지라고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의 수단으로 금에 예, 저는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금을 살 때는요, 경기가 좋을 때예요. 경기가 좋을 때는 금값이 떨어지거든요. 오히려 경기가 좋으니까 예, 위험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예, 이게 금값이 올라갈 때는 경기가 어렵다. 침체가 된다 할 때가 올라가니까 침체가 된다는 지금 대세 여론 속에서는요, 예, 분명히 예, 저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기 침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금값이 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있겠죠. 뭐 침체가 오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이게 생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금값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이게 금값이 바닥이어서 지금 조금 이렇게 계속 사놨었다면 뭐 계속 올라가면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예, 그냥 보고 있겠지만 지금 금을 사서 투자의 어떤 방편으로 본다면 이게 수시때때로 금값을 봐야 됩니다. 생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저는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투자로서는요, 제가 충분히 지금 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뭐 나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금에 투자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어. 그러면 여러분 책임하에 여러분 판단하에 하시는 거 제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처럼 저처럼 예, 이게 저축을 계속해 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니다. 예,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요. 예, 그 변화무쌍한 시장에 예, 정환진 TV를 보시면서 경제적 지식을 쌓고요. 또 댓글을 통해서 예, 집단 지성을 쌓아가면서 예,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생겼을 때 저는 예, 여러분 판단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사실 말입니다. 제 그 상황에 대한 설명, 또 시황에 대한 설명,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설명, 그리고 미래로 가는 어떤 예측에 대한 설명, 그것을 보면 사실 답은 나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예, 그 답에 대한 판단도 예,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어렵고 또 어렵습니다.